함수 보도록 합시다. 이제 저번 시간까지 해서 이제 절대부등식까지 끝냈고, 산수기하 평균들을 그래도 쌤이 걱정하던 것보다는 잘 하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아쉽다. 그래도 뭔가 아쉬워. 어쨌든 이제 함수를 나갈 거고요. 얘들아, 지금 요거 나가는 함수 단원에서는 뭐 새로운 함수를 배우는 건 아니야. 함수, 뭐 1차 함수, 2차 함수 이것처럼 이런 것들처럼 새로 함수를 배우는 건 아니고, 함수가 뭔지 이제 수학적으로 정의하고 그 정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함수를 갖다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석을 하는 거야. 이현우 그러고 들을 거냐? 함수. 함수인데, 너희들이 이제 함수에 대해서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처음 배웠을 거란 말이야? 함수의 정의가 뭔지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어. 뭐라고 배웠니? 혹시 기억나니? 그건 이제 1차 함수로 불리는 거고, 함수는 대응관계예요. 대응관계. 대응관계인데 이제 변수가 나오잖아요. 보통 이제 x와 y를 쓰죠, 그죠? x값 하나에, x값이 정해지면 x값 하나에 y값이, 뭐 변수는 a, b로 바뀔 수도 있고 m, n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x값 하나에 y값이 단 하나만 대응되는 그런 관계를 함수라 그래.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판기의 버튼이 눌려지면 음료수가 반드시 하나는 나오잖아. 뭐 그것도 함수야. 국가가 있으면 수도가 하나 있잖아. 그것도 하나씩 대응관계니까 함수인 거야. 이렇게 이제 하나씩만 대응되는 거를 갖다가 이제 함수라고 하는데, 이제 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옳고 그름을 또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y는 x 더하기 5 이렇게 돼버리면, x값이 딱 정해졌다 쳐봐. x가 정해졌어. 그럼 y값이 정해지는 게 하나인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x가 0이면 y는 5, x가 3이면 y는 8을 제외한 모든 다른 건 정의되지 않잖아요. 대응되지 않잖아요. 이게 함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함수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런 거는요. y는 x분의 6 이렇게 돼 있어. x값 정해지면 y값이 하나로 정해지나요? x가 1이면 y는 6, x가 3이면 y는 2 되는 것 같다가도 x에다가 0을 집어넣고 싶거든.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y값이 0분의 6이라는 그런 게 있어 없어? 그러니까 x가 정해졌지만 y는 정해져 안 정해져? 안 정해지지? 이런 건 이제 그 함수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일단은 여러분들한테는. 이해돼? 이런 거는요, y는 절대값 x, x가 정해지면 y값이 하나 정해지는가? x에 100을 넣으면은 y는 100. 근데 x에 마이너스 100을 넣으면 y는 뭐야? 또 100이지? 함수가 될까 안 될까? 아니야, 함수가 되는 거야. x가 정해지면 그냥 y값이 하나로 정해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x가 100으로 정해져서 y가 100으로 정해졌든, x가 마이너스 100으로 정해져서 y가 100으로 정해졌든, 어쨌든 x가 정해졌을 때 y가 하나만 정해지면 되는 거야. 그럼 함수가 되는 거예요. 얘는 함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거는요, 절대값 y는 x 이렇게 돼버리면, x가 0이면 y는 0인데 하나 더 정해지는데요? 근데 x가 5라고 쳐봐. x가 5면은 절대값 y가 5가 되면 되는 거니까 y는 플러스 5도 되고 마이너스 5도 되지? 이거 함수야 아니야? 이거 함수가 아니다 이거야. 함수가 아니다 이거야. 함수가 아니다 이거야. 하나 더 볼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 x가 3이라고 해봐. 굳이. 그럼 y제곱이 16이 되면 되잖아. y가 한 개로 정해져, 두 개로 정해져? 두 개로 정해지지? 그러면은 이것도 함수야 아니야? 이것도 함수가 아닌 거야. x값 하나, y값 하나가 정해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부를 때? 이거 뭐야? 이거 뭐였어, 이거? 배우잖아. 이거 뭐라고 불렀어?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원함수다 이렇게 불러 안 불러? 안 부르잖아. 좌표평면상에 막 그래프도 있고 x값이 정해지면 y값 막 이렇게 찾아서 했긴 했는데 우리 그거 원함수라고 불렀어 안 불렀어? 안 불렀어. 왜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함수가 아니니까. 함수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원함수라는 말은 없는 거야 얘들아.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우리 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것도 배웠잖아 그치? 직선의 방정식은 웬만하면 1차 함수라고 부를 수 있는데 어떤 녀석? x는 4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라고 안 불렀어. 왜? 이게 사실은 풀어 쓰자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1 곱하기 x 더하기 0 곱하기 y는 4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x 값이 4로 정해진 거지. 근데 y는 뭐든 될 수 있지, 그치? 100도 되고, 8도 되고, 2억도 되고, 막 다 되지, 그치? 그래서 얘는 함수라고 안 부르고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야, 이렇게. 이게 이제 함수의 정의예요.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만 되기만 하면 돼. 자, 그런데 이 녀석들 중에서 함수의 가능성을 가진 녀석이 있거든? 야, 너 함수가 될 수도 있어. 나중 가면은 이런 녀석은요, 유리함수라고 불러요. 유리함수라고 불러요. 물론 얘는 함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얘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함수가 될 수 있어요. 함수가 아니라고 했던 녀석들 중에 다 함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함수를 만드느냐? 이 조건을 걸어주는 거야. 봐봐. 일단 얘를 보시면은요, 얘는 웬만하면 함수인 척을 하다가 x에 뭐가 들어갔을 때 함수가 안 됐죠? 0이 들어갔을 때 함수가 안 됐지, 그치? 그러니까 x에서 x값에 대입을 하기 시작하는데 x값을 정할 건데 0만 빼놓고 정하면은 우리가 함수로 만들 수 있잖아, 그치? 맞아요? 그래서 x값에 막 제한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이야기를 할 때 최초 x값이 될 수 있는 녀석들을 좀 정해놓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야. 왜? 모든 실수 전체에서만 자꾸 살펴보면은 함수가 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x값들, 애초에 x값들을 좀 정해놓고 나면은 우린 그래도 함수를 여러 개 더 정의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x값들을 후보를 정해놓기로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 정의역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정의역은요, 뭐냐면은요, 방금 얘기했어요. 애초에 x값들의 후보군을 정해놓는 거야. 뭐라고? x값들의 후보군이야. x값들을 정해놓는 게 이제 정의역이라고 불리는 녀석이에요. 자, 그래서 보통 정의역은 집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정해놓는 거야. 물론 집합이니까 원소 날법으로 쓸 수도 있겠고, 뭐 방금 이 녀석을 함수로 정의하고 싶으면 뭐 0을 제외한 모든 실수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x값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을 놓고 보는 게 정의역이야. 그럼 선생님이 이제 뭐 x값만 정해놓고 보나요? y값도 정해놓고 봅니다. y값을 정해놓고 보는 그 부분을 공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역. 용어가 어렵죠? 처음 나온 용어들이야. 공역은 y값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이야. x값들이 정해졌으면은 일정한 관계에 의해서 도출되는 y값들도 후보군을 놓고 보겠다 이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x에서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함수는 이제 영어로 뭐라 그래요? 펑션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지? 여기다 이제 어떤 함수 f가 정해지면 그런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대응되는 관계를 보는 걸 이제 함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자, 그럼 이제 얘기들 들어볼게. 자, x값을 그렇게 많이 두지는 않을 거야. 1, 2, 3만 두겠습니다. 1, 2, 3 이렇게만 둘 거야. 1, 2, 3 이렇게만 둘 거야. 그래서 이제 4, 5, 6 이렇게 될 거고요. 함수 fx는 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둬보자고. 자, 이리 봐봐. 모델이 좀 그래. 일단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대응관계에 의해서 여기 있는 x값들이 이 규칙에 의해서 플러스 3을 해라 하니까 얘가 대응되는 게 어디야? 요렇게 4에 대응되지고, 2가 대응되는 게 5, 3이 대응되는 게 6.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이제 함수를 갖다가 쌤이 이제 주머니라 그래, 주머니. x값들 정의역 모아놓고, 공역 모아놓고,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대응관계 살펴보는 이렇게 이제 모식도를 통해서 함수를 또 살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의역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공역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함수를 어떻게 수식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아주 천차만별로 함수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만 대응되면 된다.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만 대응되면 그것은 함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모든 녀석들이 얘 규칙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여기는 어떤 녀석에 대응이 반드시 돼야 돼. 대응이 반드시 돼야 돼. 얘가 대응할 곳이 없으면 그것은 함수로 정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가 되는 모델보다 함수가 안 되는 모델이 더 중요하기도 한데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함수가 되는 모델, 안 되는 모델들 보면서 추가적인 용어도 좀 설명하고 이렇게 할게. 지금부터 뭐 따로 막 뭐 장황하게 필기를 시키는 건 아니고요. 살펴보면서 아 이건 되는구나, 이건 안 되는구나, 뭐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이제 되는 모델들 위주로 볼 건데, 자 1, 2, 3 있고요. 여기 4, 5, 6, 7 이렇게 공역의 개수를 하나 늘려서, 자 그러면 대응 관계에 의해서 지금 1은 4에 2는 5에 3은 6에 이렇게 대응이 되잖아요. 그치? 자 그럼 봐봐. 이제 화살을 맞았다, 대응이 됐다를 화살을 맞았다 이렇게 하거든요.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화살을 쏘는 게 이제 함수야.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자. 봐, 화살을 맞은 애들이 있지. 이렇게 4, 5, 6. 그리고 화살을 못 맞은 애가 있지. 그치? 화살을 맞은 애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집합을 또 짜주거든요. 아 너는 x가 정의된 정의역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도출된 y값들이니까 우리가 이걸 함수값이라고 부른다고. 보통 이제 x에다가 뭘 집어넣어서 계산된 값을 함수값이라고 부르잖아. 그걸 갖다가 모아둔 집합을 따로 설정을 하고요. 요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용어가 하나 더 나와요. 치역이라고 해요. 치역. 이렇게 치역 이렇게 얘기해. 치역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딱 세 개만 알면 돼요. 정의역, 공역, 치역. 정의역은 뭘 준다? x값의 후보군들. 얘는요 y값의 후보군들이고요. 치역은요 누구들이야? 함수값이 오는 거예요. 함수값, 화살을 맞은 애들이 오는 것이 함수값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자체로는 지금 함수가 되나요, 안 되나요? 치역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나요, 없나요? 물어본다면은, 자, 여기에 모든 x들이 규칙에 의해서 공역들의 하나의 대응이 됐지. 선생님, 그럼 7은 어떻게 되는데요? 공역은 화살을 받지 못한 애가 있어도 상관은 없어. 항상 정의에 의존하란 말이야.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 대응이 됐니? 네, 대응이 됐어요. 화살을 못 맞은 애가 있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함수가 되는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지? 이제 수식은 지우고 그냥 대응 관계로 쌤이 설명을 할게. 자, 다시 1, 2, 3이 있고 예를 들어 4, 5, 6, 7이 있어요. 이렇게. 자, 대응 관계를 좀 이제 해볼게. 얘 여기 대응되고 얘가 5에 대응되고 얘도 5에 대응됐어. 무슨 수식 규칙인지 모르겠어. 자, 요거 함수가 되는 모델인가요? 안 되는 모델인가요? 되는 모델이지. 자, 어찌됐든 얘네들이 어딘가로 쐈지? 근데 치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때? 치역은 누구야, 원소가? 치역의 원소가 누구야? 4, 5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얘 함수가 되더라, 이 말이야. 갑자기 수식이 바뀌어가지고 너까지 여기다 쏴버렸어. 이것도 함수가 돼야 안 돼요? 이거 돼요.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되면 되는 거야. 이거 대응되면 함수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겹치게 화살을 갈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그럼 요거는요, 1은 4에, 2는 7에, 3은 5에 대응되면 되는데, 3이 4에 또 대응이 돼. 이거 함수야, 아니야? 함수가 아니죠, 얘는. 누구 때문에? 3 때문에 함수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야. 왜? y값 2개가 정해지잖아. 무슨 수식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함수가 되는 모델이 아닌 거지, 그치? 그럼 이런 거는요, 당연히 함수가 안 되는 모델인데요. 이렇게 하고 말았어. 이 함수 돼, 안 돼? 함수 돼? 대응 관계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함수 돼, 안 돼? 안 돼. 누구 때문에? 이번에도 3 때문에 안 돼. 3이 쐈어, 안 썼어? 3이 없다 쏠 데가 없는 그런 수식이 만들어져 버린 거야. 그 함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함수는 정의되기 위해서 쌤이 이제 키워드를 쓰자면은요, 원과 올이라고 얘기해. 요 x값 이 녀석들이 뭘 지켜줘야 되냐면은 원 한 번씩만 써라 이거야. 그리고 올 모두 다 써라 이거야. 원과 올을 지켜줘. 정역들이 한 번씩, 무조건 한 번씩은 써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비교하는 모델들이 많아요. 이 원과 올 말고 그냥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모델들이 많거든. 연애 프로그램들 좀 보니 나는 안 보거든. 난 전혀 안 봐. 나는 솔로 뭐 무슨 솔로 지옥 뭐 환승연애 뭐 그런 거 나 하나도 안 보는데 보니? 너네 봐? 안 봐? 너 보냐? 너 봐? 예서 보니? 강호는?
너만 보여? 완전 애견남이네? 엄마 따라 썼어요. 엄마 따라. 아, 어머니 따라서? 나는 솔로. 이게 뭐 연애 프로그램 이제 하는 건데 나는 솔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남자고 여자인데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선택. 나도 안 봐서 몰라. 뭐 선택을 하는지 뭔지 몰라. 그냥 선택한다고 해. 얘네들이 3명 나왔고 여자가 4명 남았다 쳐. 알겠어? 뭐 인원이 똑같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죠? 똑같이 남을 수도 있는데 대충 이런 상황을 그려보자고.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너 이제 선택해서 저는 이 여자가 마음에 드는데요. 저요? 저요, 얘요. 너는요? 얘요. 이제 가능한 선택인 거잖아, 그렇지? 선택하셨군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돼. 자, 저 얘 마음에 드는데요. 저도 얘요. 저도 얘요. 이것도 가능한 상황이지. 되게 매력적인 여자가 한 명 나왔나 보지. 얘네들은 선택을 못 받을지언정 어쨌든 가능하지 이거. 그러니까 상도에 어긋나지 않잖아. 도리에 어긋나지 않잖아. 이 선택이라는 게. 이런 건 어때요? 이런 건 어때요? 저 얘도 마음에 들고 얘도 마음에 들고요. 저도 얘도 마음에 들고 얘 마음에 들어요. 저는요 얘 마음에 들어요. 이거 돼 안 돼? 이런 미친 프로그램이 어디 있어? 한 명만 선택해야 되잖아. 다 도리에 어긋나잖아. 여미새가 되면 안 된다 이거지, 그지? 얘처럼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이거잖아. 이게 안 돼, 함수가 안 된다는 거야. 이거 비교하는 모델이야 그냥. 그 다음에 얘 마음에 들어요. 전 얘 마음에 들어요. 저요? 다 못생겼어요. 안 선택 안 할래요. 이러면 돼, 안 돼? 도리에 어긋난단 말이야. 예전에 이제 단체 소개팅이나 미팅 같은 거 폭탄 제거반이라고 있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미팅을 하는데 남자 4명, 여자 4명 나왔어. 근데 여자 4명 중에 한 명이 되게 박해. 되게 별로야. 근데 어쨌든 1대1로 맺어줘야 될 거 아니야? 누군가는 얘를 선택을 해야 돼. 그럼 4명 중에 한 명이 이제 소위 말하는 폭탄 제거반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남자 4명에서 누가 할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누구 한 명은 선택을 해줘야 도리에 맞는 거잖아. 누구든 선택해라. 뭐 이런 느낌. 이러면 이제 함수가 정의되느냐 안 정의되느냐를 갖다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원 앤 오를 지킵시다. 원과 오를 지킵시다. 정의역의 모든 원소들은 공역의 모든 원소들을 향해서 화살을 한 방씩 당겨 쏴줘야 된다. 2번 된다, 안 된다? 3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쏴야 된다. 당겨 쏴야 된다. 그게 이제 함수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얘기야. 되시겠어요? 좋습니다. 자, 서로 같은 함수 내용을 좀 할게요. 서로 같은 함수. 서로 같은 함수는 뭐냐면은 함수식이 똑같으면 서로 같은 함수 아니에요? 맞아요.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건 함수식이 똑같으면 돼. 근데 오늘부터는 함수식이 달라도 서로 같은 함수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x값들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제한을 두고 정의역을 보고 공역도 제한을 두고 본단 말이지. 그럼 그걸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두 함수식이 같은 함수가 될 수 있어요. 일단은 서로 같은 함수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정의역의 모든 원소들이 서로 다른 규칙, F 규칙이 있고 G 규칙이 있는데 얘랑 얘를 따라가도 여기 있는 원소들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화살을 쏘게 된다면 그거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어. 그런데 여기도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있어. F라는 함수의 수식은 그냥 X래. 똑같은 거에 쏜대. GX라는 녀석의 수식은 세제곱해서 갈 거래. 보자고. F부터 볼게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에 써야 되고요. 0은 0에 써야 되고요. 1은 1에 써야 되는 거예요. 심플하잖아, 그치? 자, G를 한번 볼까, G를? 너는 들어가면 세제곱이야. 얘 세제곱하면 몇이죠? 이거 마이너스 1이잖아, 이렇게. 0 세제곱하면 몇이죠? 0. 1 세제곱하면 1. 서로 같은 데 쏘네? 그러면은 요 상황 속에서 fx, gx는 같은 함수다 아니다? 같은 함수다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5 같은 걸 집어넣으면 아예 이야기가 달라지지. f는 5가 5에 쏘고 g는 5가 125에 쏘니까 다르지만 애초에 난 정역과 공역을 이렇게만 뒀는걸요. 그럼 요 상황 내에서 세계관 내에서 니네 둘은 같은 역할을 한다. 같은 함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뭐 정역을 어떻게 두고 공역을 어떻게 두든지에 따라서
함수들이 서로 같은 함수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돼? 쉽지? 할만하지? 이제 그래프 볼게요. 자, 이제 그럼 함수의 그래프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되는 것을 갖다가 좌표 평면상에 나타낸 걸 갖다 그래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함수가 뭐 이쁘게 이렇게 연속적으로 그려지는 것은 정의역들을 갖다가 실수 전체 그리고 공역도 보통 실수 전체로 놓고 볼 때야. 저런 식으로 제한을 해버리게 된다면은 그래프가 선이 아니고 점으로 찍히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요걸 갖다 그래프로 나타낸다고 쳐봐요. x값은 지금 1, 2, 3밖에 안 해놨어. 나는 x는 1, 2, 그리고 3, 3. 요 세 개에 대해서 대응되는 그래프만 나타내 볼 거야. 자, 이 녀석은요. 공역은 또 4, 5, 6, 7 중에 하나지만 어쨌든 대응되는 걸 점으로 찍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1이 어디에 대응됐나요? 5에 대응됐네? 1,5 일단 점 이렇게 쓰시고 2는요? 2는 6에 대응됐네요. 2,6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은 어디 대응됐나요? 3은 뭐 5에 이렇게. 이것도 그래프인 거야, 여러분들. 점이 빵빵빵빵빵 시켜도 그래프야. 애초에 여러분들 직선 같은 거 y는 x 플러스 1 요런 것도 사실은 직선, 선이지만 선도 결국은 뭐가 모여서 만든 거야? 점이 만들어서 된 거 아니야? 뭐가 만들었다고? 아니, 실수 전체. 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의 정의역이 실수 전체로 빠르르 있고 공역도 실수 전체에 빠르르 있는데 지금 대형이 쫙 되고 있는 거잖아. 그 모든 점들을 다 찍은 거니까. 이해돼요? 자, 함수의 그래프라는 것은 이제 정의역 공역이 뭔가 유한집합으로 제한이 되면 점 찍힌 그래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얘기하고자 하는 건 지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자, 그렇다면 정상적인 대응 관계에 의해서 원과 오를 만족하는 관계에서 좌표 평면상에 나타내어지는 모든 함수들의 그래프의 특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려고. 함수의 그래프예요. 함수의 그래프. 함수라는 것은 그래도 함수의 그래프는 도당체에 어떻게 되어 먹은 녀석인 것인가 라는 얘기야.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되면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봐봐라. 어떤 실수 전체에서 쭉 실수 전체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아직 수식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정상적으로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x값 하나 딱 찾았어. 야, 너 x값 하나 딱 찾았어. 너한테 대응되는 지금 y값이 하나만 되면 되거든. 근데 만약에 너가 두 개로 대응이 되고 있으면 그건 함수가 아닌데 그래도 그려볼 수는 있거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과 2라고 쳐. x값 하나에 1과 2가 대응됐다고 쳐.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x에 대해서 y값이 1에 대응되는 점이 한번 요렇게 찍힐 것이고 2에 대응되는 점이 또 한번 요렇게 찍힐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렇게 되는 순간 얘는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요렇게 세로선상에 두 개 이상의 점이 대응이 돼버리면은 그건 이제 함수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실수 전체 영역에서 함수가 아닌 모델들을 많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은데 그냥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돼. 잘 봐. 안 되는 모델들을 보여줄 거야. 그래프를 그렸는데 얘는 더 이상 함수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적으로 배웠던 요거 뭐죠? 원이죠. 그렇죠?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원함수라고 안 부른다 그랬어. 왜? x값 하나에 y값 두 개가 대응되는 때가 있거든. 그게 언젠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x값 하나 했는데 x값 하나에 y값이 여기 하나 대응되고 또 여기도 대응돼요. 이렇게. 세로선 그어봤더니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때가 생기는 그래프라면 걔는 함수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함수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하라는 과목을 배우면은 2차 곡선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녀석이 있어. 이렇게 그려져. 2차 곡선이라고 불러요. 2차 곡선이라고 부르고 2차 함수라고 안 불러. 왜? 얘는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두 개가 대응되는 때가 있거든. 식은 대충 이렇게 생겼다. y제곱은 뭐 4 머시기 x 뭐 이런 게 된다고 쳐봐. x값 하나 정해지면 제곱이 벌써 따라오니까 y값이 두 개가 정해져 버린다. 그러니까 세로선 그었을 때 두 개의 점에서 만나면 함수의 그래프가 아닌 거야. 이해됐니? 무슨 소린지? 그럼 어떻게 세로선을 그어도 한 개의 점에서만 만나거나 안 만날 수도 있어요. 제한이 주어졌을 수 있으니까. 그럼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거 함수의 그래프도 아니다?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왜죠? x값 하나 딱 정했는데 y값 하나만 대응되거든. x값 하나 대응되는데 y값 하나만 대응되거든. 어딜 그어도 x값 하나만, x값 하나에 y값 하나만 대응되거든. 이해되겠어요? 쭉
이거 무슨 함수? 2차 함수야. 2차 함수도 하함수야. 하함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선생님 x값 하나에 y값 하나 대응되나요? 예, x값 하나 딱 정했어. 그럼 y값 하나 대응돼. 선생님 근데 생각해보니까 요 y값은 요 x에 대해서도 대응되는데요. 요 x도 지금 y값이 이게 나오고 요 x도 지금 y값이 이게 똑같은 게 나오는데요. 그건 상관없다니까. 서로 다른 두 x가 하나의 y값이 나올 수는 있어. 지금 요 x값도 이 y값이 도출이 될 수 있고 요 x값도 요 y값이 도출되는 건 상관이 없어. 이쁜 여자인 거야 그냥. 나는 솔로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함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인 것을 판단하는 것은 세로선을 그어봐라. 세로선을 그어서 한 개의 점에서만 만나게 되는 그래프들이 이제 함수의 그래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이제 간략한 함수의 정의와 그래프 이런 내용들을 소개했습니다. 정리할 시간 필요하시면 하고 아니면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까 해요. 한사 불 좀 꺼줄래? 윤호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거다. 하나만 더 할까? 하나만 더 할까? 하나만?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돼버리면 함수의 그래프 아니야. 아니지. 선생님 한 개의 점에서만 만나는데요? 한 개의 점에서 만나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뒤지게 많이 만나지.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야. 자, 문제 풀어보러 갑시다. 다음 대응 중에서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인 걸 찾으래. 1과 5를 지키고 있느냐? 1번 볼게요.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함수예요? 왜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1 때문에 아니죠. 2번은요, 함수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렇지. 3은 염이세야. 2명을 찍었다고. 3번은요? 맞아요. 함수죠. 그쵸? 선생님, D가 2개 맞았는데요? 그거 함수라니까. 함수라니까. 맞는 애들은 여러 발 화살을 쳐맞아도 된다니까. 근데 화살을 한 발만 쏴야 돼. 누구 잡아 죽이겠다고 2발 쏘고 3발 쏘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자, 같은 함수인지 아닌지를 말하여라. 이거는 조금 원론적인 얘기예요. 여러분들. 수식이 전혀 달라도 함수가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수식이 전혀 달라도 식이 달라도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아까 x세제곱하고 y는 x세제곱하고 y는 x하고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얼마든지 같은 함수가 될 수 있어. 근데 정의역, 공역을 잘 설정했을 때만. 그치? 그럼 봐봐요. 여기서는 x랑 y, 정의역과 공역을 실수 전체로 배경을 두고 갈 거야. 알겠지? 자, 먼저 봅시다. fx는 2x래. fx는 x값 2배에서 도출하시면 되겠대. gx는요, x분의 2x제곱이래. 선생님, 근데 이거 수식 정리되잖아요. 얘 약분하면은 2x잖아요. 그럼 같은 함수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같은 함수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자, 주어진 함수는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되지 약분을 해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함수에서는. 왜? 여기다가는 마음껏 x값을 넣어도 되지만 여기다가 넣는 순간 정의가 안 되는 x값이 있어. 뭐죠? 그렇지. 분모에 0이 들어가는 건 일단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약분하면 2x니까 0 아니에요? 아니야. 0이 들어가는 순간 빠들어지는 거야. 알겠어? 약분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생각해야 돼. 얘는 0이라는 x값이 어딘가로 쏴줄 데가 없는 거예요. 왜? 분모에 0이 들어가는 것도 안 되지만 0분의 0이라는 것도 숫자로는 없거든요. 나중에 미적분 때는 0분의 0 꼴이라는 걸 배우긴 하는데 0분의 0이라는 숫자는 없어. 그래서 너랑 너는 같은 함수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0을 제외한 모든 함수값들은 다 같아 얘네들은. 근데 0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네가 정의가 안 돼. 근데 x에 0 넣으면 gx도 0 되는 거예요. gx에 0을 넣어도 되냐고? 그러니까 fx에 0 넣으면 0이잖아요. gx에 0 넣어도 0이잖아요. 아니야. 내가 얘기했지. 0을 넣어봐. 그럼 0분의 2 곱하기 0 제곱이지. 이게 뭐 0은 약분 개념도 아니고 이런 숫자는 그냥 아예 없는 거야. 정의가 안 돼버리는 거야.
0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야. 약분해서 넣으면 안 되나요? 약분하는 순간 다른 함수야. 알겠지? 자, 얘는요. 당연히 다른 함수죠. 왜? 뭐만 넣어봐도 발레가 생겨. 마이너스 3만 넣어봐도 발레가 생겨요. 그쵸? 얘는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5인데 함수값이. 얘는 마이너스 3 넣으면 1이잖아. 벌써 발레가 생겨버리니까 같은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그 밑에 것도 여러분들이 뭐 그런 식으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거 시력 검사. 야, 안과에서 하는 시력 검사랑 똑같은 거야. 함수의 그래프인 걸 찾아라. 몇 번인가요? 1번, 3번이야. 2번은 원함수라고 부르면 안 된다. 원함수라고 혹시 부르는 학생이 있으면은요, 친구가 있으면은요, 면박을 주셔도 돼요. 자, 이제 오늘 1대1 함수, 1대1 대응, 상등 함수, 상수 함수, 새롭게 정의된 함수까지 하겠습니다. 괜찮지? 오늘 여기까지는. 지금까지는 쉽지? 원과 올. 지금 몇 분 찍었니? 예서야. 보이나? 너무 천천히 했나? 벌써 31분이나 찍었네? 자, 봅시다. 불 좀 켜줄래? 자, 이제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대응 관계에 따라서 이제 종류를 짓기를 시작해요. 종류 짓기를 시작해. 자, 먼저 1대1 얘기를 좀 할게요. 1대1. 1대1은 또 두 개로 나뉘거든요. 1대1 함수라는 녀석이 있고요. 1대1 대응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1대1 함수부터 좀 할게. 자, 1대1이라는 단어에서 주는 의미 자체가 어떤 식으로 대응 관계를 해보라는 이야기일 것 같아, 느낌이. 1대1. 누구든 좋으니 얘기 좀 해볼래? 1대1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있잖아. 똑같이. 자, 1, 2, 3, 4. 1, 2, 3, 4, 5 이렇게 돼 있어. 자, 1대1 함수라는 것은 함수가 되긴 돼야 돼. 써야 돼. 원과 오를 지켜서 써야 돼. 근데 아까 나는 솔로에서 좀 매력적인 여자가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매력적인 여자라면 너도 여기 쏘고 너도 여기 쏘는 사태도 함수는 된다 그랬지. 너는 이제 그만 써야 돼요. 너는 너 여기다 쏘고 너 여기다 쏴서 이렇게 함수 돼요, 안 돼요? 함수는 되잖아, 그렇지? 근데 1대1이라는 단어라는 느낌은 가질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1과 2가 지금 어디에 썼어? 1에 들다 썼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대1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우리가 1대1이라고 이야기를 하려면은 커플이 잘 짜여져야 되는 거야. 자, 얘네가 겹치게 쏘는 경우가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요. 미팅 4대4 했는데, 야, 우리 적절하게 그냥 1대1로 해가지고 이제 데이트 나가자. 뭐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게 1대1인 거야. 이해되겠어? 그럼 1대1이 되려면은, 너는 여기, 너는 여기! 이렇게 쓰면 이건 1대1 함수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쵸? 서로 다 다른 데다 썼잖아요, 그치? 이제 이건 1대1 함수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라고. 괜찮지? 자, 1대1 함수 만들으래. 되니, 안 되니? 이건 죽었다 깨나도 안 되지. 왜? 얘네가 4명인데 얘네가 3명이잖아. 어떻게든 선택이 겹칠 수밖에 없겠지. 이 셋 중에 누군가는 반드시 화살을 2개 이상 맞아야 돼. 그쵸? 이런 경우는 1대1 함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다시 아까 상황으로 넘어가면은, 자, 1대1 함수는 그래서 정의역의 모든 원소들이 공역의 모든 원소들을 쏘는데 그냥 딱 한 번씩만 매칭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의역의 원소가 적으면은, 얘네보다 적으면은 1대1은 가능하지, 그치? 근데 만약에 공역의 원소가 정의역의 원소보다 적으면은 1대1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야. 비둘기집 원리에 의해서, 비둘기집 원리라고 알아? 들어본 적 없니? 비둘기집의 원리가 뭐냐면은, 그 비둘기집, 그러니까 비둘기가 100마리가 있어요. 근데 비둘기 집이 99개가 있어. 비둘기 100마리가 밤에 자려고 집으로 호로록 날아 들어가.
그러면 그 99개의 집 중에서 반드시 1개 이상의 집은 비둘기가 2마리 이상 들어있어야 되겠지. 맞아? 비둘기가 1마리씩 들어가 있을 수는 있어, 없어? 없지, 그치? 이게 비둘기 집 원리예요. 비둘기가 없는 집도 있긴 있겠지. 그치? 근데 비둘기가 없는 집이 늘어날수록 비둘기가 2마리 이상 있는 집이 계속 늘어나는 거지. 어떤 집에 다 들어가가지고 비둘기가 5마리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어쨌든 그런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1대1 함수가 되려면 이런 주머니 상황 속에서는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작다. 공역의 원소의 개수보다. 같아도 된다면서요. 같으면 좀 특별한 일이 발생되거든요. 잘 봐. 다시 1대1 함수. 이 상황 속에서 커플을 맺어줘. 이쁘게 1대1로. 근데 그러면은 조금 뭔가 아쉬워. 왜? 선택을 받지 못하는 여성이 생길 수가 있죠. 그쵸? 반드시 생기죠. 그쵸? 그 상황은 이쁜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정역과 공역의 원소를 똑같이 맞춰주게 되고 그걸 그 상황 속에서 1대1로 매칭시키는 걸 우린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의역의 원소가 1, 2, 3, 4 이렇게 있어. 쏴라, 선택해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몇 명이 돼야 되겠어요? 4명이 돼야 돼. 5, 6, 7, 8 이렇게 다 치지. 그럼 이 상황 속에서 1대1로 쏘면은 너도 나도 화살 다 쏘고 너도 나도 화살 다 맞고 이러면 이쁘게 다 뭔가 매칭이 되지. 이 상황을 갖다 뭐라 부른다?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냥 개수만 맞다고 1대1 대응이 아니야. 1대1로 써야 돼. 기껏 인원수 맞춰놓고 몰빵 까버리면 1대1 대응이 아니야? 그것도 아닌 거야. 알겠지? 그래서 1대1 대응은 사실은 정확한 정의는요. 쌤이 지금 주머니로 표현하니까 정확한 정의로 쓰지는 않을 거야.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랑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은 거야. 근데 결국 그러면 화살을 다 맞는다는 얘기잖아. 몰빵 안 난다는 얘기잖아. 그럼 결국 치역의 원소의 개수랑도 같아지거든요. 이렇게 개수로 따졌을 때는 셀 수 있는 가산집합일 때는요. 근데 사실 1대1 대응의 정의는 그렇지가 않아요. 1대1 대응의 정의는요. 공역과 치역이 같은 공역과 치역이 같은 1대1 함수를 얘기하는 거야. 공역과 치역이 같은 1대1 함수. 얘들아,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는 1대1로 아무리 후들어갈겨 쏴봤자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질 수 있어요? 여기서 누군가 화살을 하나 못 맞잖아, 그치? 그럼 공역하고 치역하고 절대 같아질 수 없단 말이야.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1대1 함수 중에서 1대1 함수 모델이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1대1 대응이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공역과 치역이 같아질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니까. 이해돼? 그래서 이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은 무슨 관계냐면요. 1대1 대응이 1대1 함수의 부분집합이에요. 부분집합. 1대1 함수들을 쫙 모아놓고 살펴보면은 그 안에서 1대1 대응이 막 발견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대1 함수의 수학적 정의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임의의 x값 x1과 x2가 다를 때 그 두 녀석의 함수값도 다르다면, x값이 다르면 함수값도 다른가요? 그걸 만족하나요? 그렇게 된다면 걔는 1대1이라고 일단 부를 수 있는 거예요. 1대1 함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1대1을 만족하고 요거까지 만족하신다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리는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지? 이해돼요, 모델이? 근데 이게 실수 전체로 퍼져나가면 또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도 아셔야 되거든요. 이따 해드릴게. 자, 일단 종류부터 쭉 갑니다. 그 다음에 사항수 함수라는 녀석이 있어요. 사항수 함수가 무엇이냐? 사항수 함수가 무엇이냐? 쌤이 몇 번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는데 같은 모델로 좀 가볼까요? 자, 정의역이 이렇게 있어요. 정의역이 이렇게 있어. 1, 2, 3, 4. 주머니 모델로 갑니다. 1, 2, 3, 4, 5. 자, 일단 여기서는 1대1로 연결을 할 수 있으나 1대1 대응은 안 돼, 그지? 개수가 다르니까. 여기까지 되지? 자, 그럼 상수 함수라는 건 뭐냐면요. 일단요, 여러분들 상수 함수가 뭐냐면은, 봐봐.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에서
A가 0이면은 결국 Y는 머시기 꼴이 되면서 이 녀석도 직선이라 그랬거든요. Y는 4 뭐 이런 게 되면은 우리 이거 좌표 평면상에 나타낼 수 있잖아.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어디랑 평행한 녀석이 돼버리죠? X축에 평행한 녀석이 돼버려. Y는 4 한 다음에 이렇게 그리라 그랬어. 이렇게 4야 이렇게. 왜? 이게 Y는 4라는 것은 결국 0 곱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Y 빼기 4는 0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X에 뭘 집어넣어도 X가 0일 때도 Y는 4, X가 1일 때도 Y는 4, X가 5일 때도 Y는 4, X가 마이너스 5일 때도 Y는 4 그런 점들을 다 찍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돼요? 무슨 소린지? 그러니까 X값에 뭘 집어쳐넣어도 Y값은 항상 4로 동일한 거잖아. 그치? 얘도 함수라고 부른다. 이게 상수 함수예요. 여러분들. 수식으로 수식이 숫자로 표현되는 함수란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선생님 방금 뭐라 그랬어요? 얘가 왜 함수냐고. 왜 함수냐고. 세로성금은 한 개 점에서 만나잖아요. 다 함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대응관계를 갖다 이제 살펴보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X들이 모든 여기에 뭐 어떤 X가 막 들어가도 Y 값이 뭘로 정해져? 4로 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여기 있는 모든 X들이 이 함수 규칙을 따라가면 모두 어디에 화살을 쏘고 있는 거야? 모두 4에 화살을 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두 4에 화살을 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 그럼 만약에 얘네 넷이서 다 여기에 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F 함수는 수식 자체가 상수함수이긴 한데 뭐라고 써야 되는 거야? F 함수는 fx는 1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라고. 상수함수라고. 이해되겠어요? 나는 솔로 모델로 또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나는 솔로에 그만 장원영이 나온 거야. 일반인들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해되겠니? 상수함수는 뭐라고요? 몰빵이에요. 몰빵 까는 거야. 정의역의 모든 원소들이 모두 한 방향을 향해서 죽어! 이러고 한 명한테만 화살 쏘는 거야. 뭐 나는 솔로로 이렇게 비하면은 좀 그런가요? 누구 한번 쏴 죽이자. 화살 한 발씩 줬어. 군중들한테. 뭐 쏴주기를 후보들을 막 했는데 후보들 했는데 마더 데레사 간디 마틴 루터킹, 예수, 그리고 히틀러 나왔어. 그러면 쏴라! 이러면 다 어디다 쏘겠어? 히틀러한테 확 쏘는 거지. 응. 이해를 돕기 위함이야. 알겠어? 얘들아. 미쳤다고 저기 마틴 루터킹 간디한테 화살 쏘겠어요? 죽어리고 히틀러한테 쏘겠지. 이해되세요? 좀 비유가 그랬나? 문제가 될 수 있나? 알았어. 1대1 대응은 무조건 공역이랑 공의역이랑 정의역. 정의역이랑 공역이랑 수가 똑같아야 돼요. 그렇지. 이런 주머니 모델은 개수가 똑같아야 1대1로 샀을 때도 화살을 다 맞아줄 수가 있겠지. 근데 또 이제 실수 전체에서는 얘기가 좀 달라요. 이따 얘기할 거야. 됐나 여기까지? 좋아. 항등함수예요. 마지막 모델이야. 항등함수. 항등함수에서 여러분들 항등 어쩌고 저쩌고는 들어봤거든? 항등식이라는 거 들어봤잖아. 항등식이 뭔데요? x에 뭘 넣어도 등식이 되는 건데 그거랑은 좀 의미가 달라요. 항등함수는 x값 하나에 y값이 대응이 되긴 되는데 그게 x값이랑 동일한 거야. 그러니까 이 모델에서는 여기다 써서 할게. 정의역이 이렇게 있어요. 1, 2, 3, 4 이렇게 있고 1, 2, 3, 4, 5 이렇게 있어요. 항등함수는 뭐냐면은 1은 1에 2는 2에 3은 3에 4는 4에 써야 되는 거야. 무조건 이게 항등함수야. 얘가 없어. 그럼 이거 항등함수 될 수 있어 없어? 뭐 1대1 대응은 될 수 있겠지. 근데 항등함수는 될 수 있어 없어? 항등함수는 안 돼. 그래서 항등함수는 그 화살을 쏘는 어떤 특성적인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물어봐요. 항등함수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걸 물어봐. 항등함수 그래서 식을 몇 개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항등함수는 y = x 이걸 항등함수라 그래요. 여러분들.
좌표평면상에서 45도로 쭉 뻗어나가는 거, 그치? 그걸 이제 항등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만 있지는 않아. 물론 실수 전체에서 항등함수는 얘 꼴랑 하나야. 그런데 이렇게 정의역이 막 제한되고 이러면은 항등함수는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다고. 요런 거 아까 했던 거 자꾸 써먹는데. 자, y는 x 세제곱 이렇게 돼 있다 치자 이거야. 자, 공역은 쌤이 실수 전체라고 할게. 마이너스를 어디로 갑니까? 마이너스 1로 가지. 0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지. 1 어디로 가요? 1로 가지, 그치? 그럼 이 정의역 이렇게 설정하면 얘도 이제 항등함수가 될 수 있는 거야. 이 같은 데 썼잖아. 물론 여기에 2가 들어오는 순간 8에 쏘니까 그땐 넌 항등함수는 아닌 거야. 되겠죠? 항등함수는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신다고요.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신다. 자, 이제 그럼 뭘로 간다? 이제 그래프로 간다. 그래프로 간다. 1대1 함수와 1대1 대응과 상수 함수와 항등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너무 쉽죠? 얘는 뭐 논할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를 물어본다는 것은 정의역 공역을 실수 전체로 놓고 보겠다는 얘기야. 쌤이 지금부터. 이게 이거 자체, 이 좌표평면 표현 자체가 x 실수 전체, y 실수 전체로 놓고 보겠다 이런 얘기가 돼야 돼. 알겠어? 상수함수 어떻게 생겼다고요? x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생겼다고. 몰빵받는 화살을 몰빵받는 녀석이 그 녀석이고요, 지금. 항등함수는요, 물론 실수 전체에서 항등함수를 얘기하는 거야. 실수 전체에서 항등함수는 이 녀석이에요. 이 녀석 이렇게 되는 거야. 야, 이렇게 되는 거야. y는 x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럼 이제 1대1 대응과 1대1 함수를 그래프를 보면 이제 마무리가 돼요. 오늘은 이게 조금 어려워, 얘들아. 조금 어려워. 두 그래프에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거든요. 공통점은요, 실수 전체에서 1대1 함수도 그렇고 1대1 대응도 그렇고요, x값 하나에 y값 하나만 대응돼야 되거든요. 그것도 서로 다르게 대응돼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있잖아. 얘들아, 요거 있잖아. 얘는 함수는 맞잖아, 그치? 근데 x가 1이어도 y는 1이고 x가 마이너스 1이어도 y는 1이지. 그럼 벌써 얘는 1과 마이너스 1에 대해서 y값 1에다가 동일하게 썼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함수는 맞는데 1대1 함수라고 부를 수 있어, 없어? 1대1 함수라고 부를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모든 x값들에 대해서 x값 하나에 대해서 y값이 하나가 대응이 됐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럼 이 y값은 이 다른 x에 대해서 다시는 대응이 되면 돼, 안 돼? 다시는 대응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 누구도 이 y값에 대응되는 순간, 누구라도 되는 순간 걔는 1대1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래서 그래프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연속 불연속 얘기까지 하면 좋은데 그건 심화 때 하기로 하고요. 1대1 대응의 그래프, 물론 1대1 함수도 마찬가지게 되겠지만은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단 한 번만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함수가 쭉 증가하기만 하거나 쭉 감소하기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증가하기만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감소하기만 해야 되거든요. 자, 얘 모델을 볼게요. 얘 모델을. 그럼 x값 요거 하나에 y값이 요거 대응이 됐어. 그럼 얘 이후로 그 누구도 이 y값에 대응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계속 그렇게 증가하거나 감소하기만 하면은 y값 하나 대응되고 다시 누가 대응될 리가 없다는 얘기야. 2차 함수 보세요. 2차 함수 이렇게 그리면 얘는 왜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1대1 함수가 요거에 대해서 지금 y값이 얘가 대응됐거든요. 근데 너도 지금 요 y값에 대응이 되고 있으니까 1대1이 안 되게 되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서 소개했던 요 항등함수도 무조건 1대1 대응이야. x값 하나에 y값 하나만 대응되니까. 상수함수는 1대1 대응해야 안 돼요? 안 되지? 얘는 1대1 대응이 안 돼. 모든 x가 하나의 y값으로 화살을 쏘고 있으니까. 괜찮지? 좋아. 그래서 1대1 함수든 1대1 대응이든 이제 1대1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그래프상에서 1대1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제 함수의 그래프에서 가로선을 긋는 거죠. 가로선을 그어서 이때도 한 개의 점에서만 만나시면은 그게 이제 1대1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가로선 그어서. 아까 함수의 그래프인지를 알아보려면 뭘 그어보라 그래서 현서야? 세로선을 그어보라 그래서 그래프에다. 그렇게 해서 한 점에서 만나야 돼. 근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1대1인지를 알아보려면 뭘 그어보라고? 가로선을 그어보라고. 또 바보같이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문제에서 1대1 함수인지 판단하시오 이렇게 되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 가로선 그었는데 하나의 점에서만 만나요 선생님? 얘는 1대1 함수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이 있어. 맞아 틀려? 죽여버려. 왜? 이미 얘는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야. 함수의 그래프인 상황 속에서 세로선 그었을 때 한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걸 충족하고 난 뒤에야 그 다음에 가로선을 그어서 한 점까지 만나주시면 1대1이라고. 시작부터 가로선을 그어주고 한 점에서 만난다고 1대1 함수다 1대1 대응이 되려면 돼야 안 돼? 함정 그렸을 때 세로선 그렸을 때 y랑 두 개 만나잖아요. 그럼 함수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아까 얘기했지. 자 여기서 이렇게 두 개 점에서 만나는 얘기는 x값 하나에 y값이 두 개가 대응되는 거야. x값 하나에 y값이 두 개가 대응되는 거야. x값 하나에 y값이 두 개가 되면 얘가 화살 두 개 쌌네?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함수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야. 너 아까 잘 들어놓고 왜 그래? 아니 원래 두 개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두 개 써도 된다고? 너 영미세요? 그냥 두 명이 하나 써. 두 명이 하나 쏘는 거 되지. 두 명이 하나를 쐈다라는 것은 얘가 쏘고 얘가 쏘단 얘기야. 이건 돼. 함수가 맞아. 그래서 2차 함수라고 부른다고. 근데 네가 얘기한 이거는 x가 두 개 쏜 거야. 다른 거라고. 알겠어? 자, 그래서 가로선을 그어서 한 개 점에서 만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은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의 차이점 알려주면 그래 차이점이 있는데 1대1 함수는 1대1 대응이랑 다르게 그냥 1대1로 1대1 자체만 충족하면 되는 거야. 얘는 1대 대응은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는 거야. 공역이 실수 전체면 함수값도 실수 전체가 돼야 돼. 봐봐라. x값 실수 전체 정의역이에요. 공역도 실수 전체예요. 함수값도 지금 위아래로 쫙 다 나오지, 그치? 점이 그러니까 위아래로 다 찍혀 있잖아. 그럼 이제 1대1 대응인 거야. 그럼 이제 1대1 함수는 1대1 대응, 1대1 함수지만 1대1 대응은 아닌 그래프 특징을 알려드릴게. 그 녀석들은 그래프가 막 한쪽 면으로 이렇게 막 몰려있는 형태야. 1대1은 맞아. 1대1은 맞아. 함수도 맞고 1대1도 맞거든. 근데 이렇게 한쪽 면으로 몰려있으면 그것은 1대1 함수만 되고 1대1 대응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만 알고 있으면 돼. 예를 들어서 1대1 함수만 되는 모델이 뭐냐면 함수 중에서 이런 거 지수함수 이렇게 있거든요. 2의 x승 이렇게 있거든요. 자, 얘는 x도 실수 전체야. x 실수 전체 쭉 다 가져가. 그 공역도 일단 실수 전체로 다 둬요. 공역도 실수 전체로 이렇게 다 둬요. 쭉 두고서 이제 함수값이 나오는 함수값이 어떻게만 노출이 되느냐면 잘 봐, 얘들아. 자, 실수 전체라고 한다라면 여기에 양수인 x들도 있을 것이고 0인 x들도 있을 것, 0도 있을 것이고 음수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도 양수가 있을 거고 공역도 0도 있을 거고 음수도 이렇게 있을 거야. 그치? 한번 봐. 너네 여기 x에다가 뭐 넣어서 막 계산할 거야. 물론 이 지수에다가 너 음수를 넣는 개념, 무리수, 유리수를 넣는 개념이 여러분들이 아직 확립은 안 됐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넣어보자. 양수, 음수, 0만 넣어보자. 알겠지? 일단 양수 넣으면 2의 양수승이니까 요 양수 x들은 모두 다 양수의 화살을 쏘게 돼 있어요. 결과값이. 요거 이해돼?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이런 건 다 양수잖아. 결과가. 0 집어넣어봐. 2의 0승 몇이야? 0을 제외한 모든 숫자 문자의 0제곱은 1이야. 그래서 결국 또 얘도 1이라는 양수에 써야 알겠죠? 지수에 음수 넣어봐봐. 혹시 음수 넣는 거 알고 있어요?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3승. 역수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2 넣으면 4분의 1 이렇게 되거든? 근데 그 녀석들도 결국 뭐야? 양수지. 그러니까 얘네 뭐야? 이거 음수로 해야 되는데. 야, 음수인 x값들도 x에 음수를 넣더라도 결과는 양수란 말이야, 지금. 실수 전체에서 놓고 1대1로 이쁘게 쏘고 있단 말이야. 이게 1대1이 아닌 게 아니야? 양수들도 뒤지고 하니까 1대1로 다 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치역은 또 양수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양수들만 화살을 맞아고 치역이 양수만 존재해. 그러면 지금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아, 안 같아? 공역 실수 전체였어. 치역은 양수만 있어. 공역이랑 치역이 같아, 안 같아? 안 같잖아. 그치? 공역은 실수 전체인데 함수값은 양수만 나오는 거야. 한쪽 편으로 몰려서 나오는 거야. 이런 걸 갖다가 1대1 대응은 안 되지만 1대1 함수다. 1대1 함수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프가 왠지 한쪽에 좀 몰려 나온다. 문제도 잘 안 나올 텐데 그래프가 한쪽으로 막 몰려 있잖아. 그러면은 그 녀석은 1대1 함수이지만 1대1 대응은 아닌 모델이라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 그렇게 세밀하게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고 일단 이런 느낌이 알겠죠? 4개 차이점은 확실히
대신 1대1과 이 다른 녀석들에 대한 구별점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1대1은 말 그대로 그냥 이쁘게 하나씩 대응시키는 거예요. 상수함수는 장원영 아니면 히틀러 몰빵 당하는 거야. 항등함수는 1 넣으면 1, 2 넣으면 2, 3 넣으면 3 나오는 건데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는 것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되시겠습니까? 일단 필요한 건 다 끝났어. 이제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정리할 시간 필요한가요? 치역이 그 x 값에서 함수 거치고 나오는 것만 그거 도출된 값, x가 쏜 화살 맞은 애들 값. 이 치역인 그게 거예요? 그것만 따로 모아둔 게 치역이야. 강호 이해되지? 자, 그럼 문제 풀어보자. 자, 1대1 대응인 걸 찾으래. 1대1 대응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1대1 대응이나 1대1 함수나 당분간은 같이 갖고 가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편합니다.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만 대응이 되는데 겹치지 않게 가는지. 자, fx는 마이너스 x. 요거잖아, 그치? 요거, 그치? 함수이기도 하면서 1대1로 다 만나고 있으니까 1대1 대응이 맞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1차 함수는 무조건 1대1 대응이야. 왜? 1차 함수는 증가하거나 감소하기만 하니까. 1차 함수들은 보지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1대1 대응이야. 알겠지? 자, 2차 함수 y = x제곱 요거네요. 자, 이 녀석 1대1 된다, 안 된다? 얘는 1대1이 안 돼요. 올라갔다 내려가거나 내려갔다 올라가면 1대1 대응이 안 돼. 그 다음에 절대값 x는 그래프가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여러분들 모르니까 알려드리는데 어쨌든 1대1이 안 돼, 얘도. 내려갔다 올라가니까. 간단하잖아. 1 넣어도 1이고 마이너스 1 넣어도 1이잖아. x값 1도 1에 쏘고 마이너스 1도 1에 쏘잖아. 1대1도 탈락이죠. 됐나? 증명하여라? 이런 건 안 합니다. 자, 이거 시력검사 2. 시력검사 두 번째 시력검사 시간이야. 항등함수와 상수함수 찾으래. 항등함수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항상 똑같은 게 나오는 거야. 몇 번이야? 몇 번이야? 항등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한 개밖에 없다 그랬잖아. 누구야? 항등함수. 항상 같은 게 나오는 함수. 3번이잖아. y는 x.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고 이게 항등함수라니까요. 4번은 몰랐는데 4번은 항등함수.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왔어.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윤호를 넣었더니 마이너스 윤호가 나왔어. 윤호를 넣으면 윤호가 나와야 돼. 그게 항등함수야. 알겠어? 자, 그럼 상수함수는 누군가요? 1번 1번이 상수함수죠. 식은 어떻게 될 것 같아? y는 1 이렇게 되겠지. 자, 이 녀석은 뭐였어요? 이 녀석은 함수도 아니지만 식을 써보자면 방정식 써보자면 x는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넘어가자. 새롭게 정의된 함수 문제만 풀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수 계산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연수,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규칙성을 봐가지고 함수를 구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연수 전체 집합 n에서 자, 자연수 전체 집합 n에서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정의역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실수 전체 집합 r로의 함수래. 실수 전체 집합 공역은 숫자 실수 전체 이렇게 놓고 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집합이 다르죠, 그쵸? 자연수가 집합이 왜 n일까요? 내추럴 넘버가 자연수예요. 얘는 실수가 왜 r일까요? 리얼 넘버예요. 자, 좋아. 그럼 실수에서 유리수, 무리수는 아니잖아요. 유리수가 영어로 뭐게요, 여러분들? 유리수를 집합으로 쓸 때는 보통 Q를 써요. 몫을 얘기하는 단어 quotient. 그래? 근데 원래 유리수는 영어로 rational number예요. rational, 뭐 비율이 있는. 무리수는 영어로 여기다 이제 부정 irrational number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제 실수에서 이제 유리수, 무리수 나눴고, 유리수에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정수는 영어로 뭐야? 정수가 아마 이걸 거야. integer, 이게 이제 정수일 거고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소수 있지, 소수. 그 소수 말고, 프라임 넘버 말고, 0과 1 사이에 그 숫자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네?
디시멀이에요. 이렇게. 이게 소수예요. 그지? 정수가 인티저고. 양의 정수가 뭐야? 자연수잖아. 그지? 아까 내추럴 넘버라 그랬지? 근데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해. 양의 정수라고 해서 파지티브 인티저를 이렇게 불러요. 긍정적인 뭐 그런. 0은 제로고, 그지? 음의 정수는 뭐겠어요? 네거티브 인티저 이렇게. 자, 어쨌든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 f가 있다 이렇게. 근데 규칙이 어떻게 돼? 규칙이 수식이 아니고 이렇게 나와 있어. n을 3으로 하는 나머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있는 숫자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써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긴 자연수집합이니까 출발을 해보는 거야. 1은 어디에 쏘겠어요? 1을 3으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몇이야? 1이지. 몫이 0이고, 그치? 2는요? 2는 2지 뭐. 3은 0이지 뭐 나머지가 없잖아. 그치? 4는요? 4는 다시 어디로 가는 거에 쏘는 게? 4는 어디에 써야 돼? 1에 써야 되는 거죠. 그치? 5는? 6은? 그럼 치역은 뭐밖에 없는 거야? 없어요. 이 함수의 치역은 뭐가 되는 거야? 화살을 여기는 숫자가 뒤지가 많아 지금. 근데 화살을 맞는 애들이 지금 누구밖에 없는 거야? 1, 2, 0, 1밖에 없는 거지, 그치? 치역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치역은 0, 1, 2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지, 그치? 화살을 맞는 애들이 누구냐? 얘네가 얘네가 뭐 3이나 4에 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3으로 하는 나머지인데.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딱 여기까지만 하도록 합시다.